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이제 전옥현의 안보정론 마지막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요, 친문 3종 게이트라고 부르면서 이 3종 게이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에는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곽상도 의원은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과 딸 관련 비리를 집중적으로 캐서 우리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대통령의 자제들의 있던 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개한 분인데요. 상당한 이런 비리를 파헤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미 여실히 다 증명됐죠. 특히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도 많은 비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친문 3종 세트, 즉 조국 일가 비리 있지 않습니까? 입시 비리, 사모펀드, 웅동학원 비리 등 일가 비리가 있고, 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있죠? 유재수 드디어 결국 구속됐어요. 그래서 이 유재수 감찰 무마는 조국밖에는 시킬 사람이 없는데 조국이 혼자서 결정했거냐, 그 위 누가 결정했는지 이것을 찾아야 되는 그런 수사가 현재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유재수 감찰과 이 감찰 중단과 관련해 가지고 이미 이 청와대 당시 특감 반원들의 진술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조국 윗선에서 조국 최소한도 조국의 지시는 확실한 것이고, 조국 위에 과연 누가 지시를 했겠느냐, 누구 지시를 받아서 조국이 감찰을 무마시켰느냐, 이것이 현재 검찰의 수사 중요한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황운하, 현재는 대전 경찰청장인데 당시에는 울산청장, 즉 김기현 자유한국당 후보가 떨어지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이죠. 그럼으로써 결국 대통령의 절친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당선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황운하 경찰청장이 당시에 과연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이 김기현 수사를 착수했는지, 이것이 현재 검찰의 집중적인 수사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검찰의 조사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를 내면 결국 그 실체가 드러날 텐데, 이 친문 3종 게이트라, 이렇게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걸 일괄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찰의 수사망이 이제 압축돼 오면서 청와대 내부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조국 사태 수사할 때와 똑같이 야, 이거 검찰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너무 흔들고 있다, 이런 지금 불만들이 튀어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는 가운데 조국은 이미 떠났고요. 조국 밑에서 일했던 민정비서관 백원우도 떠났습니다. 백원우는 현재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하고 있는 정권 실세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조직본부 부본부장을 할 정도로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한 실세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현재 민주연구원 양정철도 실세, 백원우도 실세 두 명이 민주연구원을 지금 딱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9월 또는 10월경부터 이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그 첩보가 이제 오고 가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때부터 이제 내사가 시작된 거예요. 내사가 시작돼 가지고 대외적으로 이제 알려기 시작한 것이 2018년 2월이고, 그래서 2018년 내사 상황을 쭉 종합 보고를 청와대에서 받은 것으로 이제 확인됐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일보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조선일보가 압수계획 등을 사전에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런 등등 내사 중인 사실무근이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관련 기록을 보니까 청와대에다가 경찰이 사전 보고한 것이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름으로써 지금 현재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국, 그 다음에 경찰,
황운하 이 라인에서 선거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그 생각을 갖고 현재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됐고 결국 6월 달 지방선거에서 김기현이는 떨어지고 송철호가 됐어요. 그런데 웃기는 사실이 하나 발견됐어요. 송철호 현 시장의 아들이 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송철호 아들이 즉 검사가 조국 장관 청문회 준비할 때 청문회 팀에서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조국하고 이거 뭐 송철호하고는 이게 뭐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니죠. 야, 이 정도로 이 송철호의 인간적인 관계 이것이 끈끈한 정도가 아니라 운명을 같이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혹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렇게 검찰에서 이러한 핵심적인 검찰 수사 관련 진술, 즉 이 백원우가 김기현의 비리 첩보 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거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한테 줬어요. 백원우는 민정비서관인데 민정비서관이 박경철 반부패 비서관을 통해서 이거를 경찰청에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서울경찰청 본부에서 울산청에다가 내준 겁니다. 그러면서 황운하가 수사를 한 건데 황운하는 지금 와가지고 나는 그 경찰청에서 받았을 뿐이지 어디서부터 내려왔는지 난 모른다. 그냥 수사만 허락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아왔는데 거기서 조국 관련 내용을 다 풀어버렸어요. 조국 관련 내용을 조국으로부터 이러한 그 내용을 받았다. 이렇게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전부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백원우한테 그러니까 이 박경철 부패 비서관이 실질적으로 얘기한 것은 백원우한테 이 보고서를 받아갖고 넘겨줬다. 경찰에 넘겨줬다. 이런 얘기를 직접 이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제 직접 백원우 비서관을 이제 소환 조사해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김기현 첩보와 관련해 가지고 요 순서만 지금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박형철 비서관이 이번 그 송철호 선거와 관련해서는 핵심 인사의 한 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박 비서관이 직접 봉투에 밀봉한 첩보 보고서를 백운호 비서관한테 받아가지고 공문 처리를 하지 않고 경찰청에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박 비서관은 백 비서관이 첩보 보고서를 건넬 당시 상황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와 이렇게 이 관련된 비리 첩보가 이런 경로로 전달된 것은 김 전 시장의 사례가 유일하기 때문에 기억이 자세히 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백운호 비서관은 이제 검찰이 소환을 받아갖고 이 검찰에서는 과연 백운호는 이러한 첩보 내용을 누구한테 지시를 받아갖고 누구한테 내용을 전달받아서 보고서를 만들었느냐. 그러면 백운호 위에 누가 있어요? 조국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백운호 비서관한테 첩보 보고서를 쓰라고 지시한 사람은 조국인지 아닌지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박형철 비서관이 조국한테 지시받았다. 이것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는지 백원우가, 그리고 백원우가 누구한테 지시를 받고 이것을 또 박형철 비서관한테 넘겨줘서 박형철이가 경찰에 넘겨줬는지 이런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러다 보면 결국은 최소한도 조국이 정점에 갈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김태우 전 특감 반원입니다. 김태우 전 특감 반원은 본인의 유튜브에서 뭐라고 밝혔냐? 청와대가 이제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조국을 이제 버리고 박형철도 다 자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박형철 비서관이 검찰에서 백원호 비서관한테 받아서 밀봉해서 넘겨줬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걸로 보면
청와대 수뇌부하고 박형철이가 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검찰에 진술을 했을 것이다. 저도 이거는 공직자로서 당연하다. 박형철이가 1급 비서관밖에 안 되는데 검찰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 것인지, 더군다나 조국이 실세인데 조국하고도 연계되고 또 백원호도 실세인데 백원호하고도 연계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매우 중요한 그리고 고급 첩보를 청와대 안에서 본인의 상관이 민정이든 또 다른 관련 파트인 정무수석이든 이런 데하고 상의 없이 과연 가서 박형철 혼자 지 멋대로 이렇게 백원호한테 받아서 넘겨줬다 경찰에, 이런 얘기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김태우 수사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본다면 결국 조국은 지지율도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버리는 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언론에 뜬 걸 보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후임도 물색 중에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조국이나 뭐 백원은 어차피 청와대를 떠났지만 이 박형철을 청와대에 데리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된다 이거죠. 왜? 이제 그거 잘못하면 검찰에서 계속 소환해 나갈 것이고, 이러다 보면은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즉 조국이 연계된 것처럼 또 연계된 그런 결정적 근거가 나왔을 때 청와대가 입을 타격이 상당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청와대에서 빼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누가 얘기하든지 간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그 황운하 사건, 그 다음에 유재수 사건, 그 다음에 조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이 결국 친문 3종 게이트다, 이렇게 지금 불리고 있고요. 당연히 황운하가 됐든 유재수가 됐든 결국은 뭡니까? 조국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딱 2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태우 전 특감 반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찰 이 무마, 그러니까 그 유재수 무마를 지시할 만한 최초 인물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임종석 비서실장일 수도 있다, 이렇게 암시하는 방송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든지 간에 조국, 그 다음에 유재수, 그 다음에는 황운하, 그리고 송철호,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검찰이 어떤 객관적 증거를 갖고 이들로부터 우리 국민이 우려하는 그리고 알고 싶어하는 궁금해하는 이러한 핵심 의혹 사건, 의혹 내용을 파헤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편하게 좀.